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복부를 3인치 감량한 체지방만 쏙 뺄 수 있었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요즘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핫한 이 혈당 다이어트, 워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이거 관련된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혈당 다이어트라고 딱 타겟을 정해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혈당 다이어트 비스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비포 애프터 허리 사이즈를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27.5인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는 24.5인치까지 이렇게 한 3인치 감량을 한 것이죠. 그 전에도 그렇게 허리 사이즈가 막 큰 건 아니지만 여기서 3인치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몸무게 대비했을 때 같은 몸무게일 때를 대비하면 몸 쉐입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그런가 하면 과거 다이어트 이력과 비교했을 때 식단적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자유도를 높게 가져갔어요. 외식도 많이 하고 솔직히 식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식단 생활을 즐기면서 이번에는 감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했던 이 식단 루틴과 함께 여기 보조제 루틴까지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나는 다이어트를 요즘에 하는데 이 포만감과 이 맛 이런 거 정말 포기하고 다이어트 하느니 안 하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다이어터 분들이 있다면 채널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죠. 진짜 핫했어요. 바로 이 바이탈 뷰티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 여기에 이어서 올해 새롭게 출시된 이 신제품 소식까지 업그레이드된 섭취 타이밍과 함께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혈당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뛰는 것을 방지해서 전반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나타나기 시작했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갑자기 인슐린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결국에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요, 이렇게 많아진 혈당, 즉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곳곳에 잘 쓰여지지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기 쉬워진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살찌는 체질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현대인들이 운동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섭취한 포도당이 많아질 때 이 포도당을 저장해 놓을 근육의 공간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도 가장 뭘 많이 먹느냐?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돼요. 음료수에도 당류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에도 당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탕후루. 특히 이런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는 단순 탄수화물이다 보니 이런 탄수화물 위주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개선을 해주시면서 비단 다이어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혈당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무언가 다이어트를 위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나의 식단 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이걸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이 좋아지고 살은 부차적으로 빠지는 거지. 원래 주 목적은 좀 더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살도 좀 빠지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 다이어트라고 해서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요, 제품을 통해서 하는 다이어트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광고 제품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 왜 이렇게 광고 제품이 많은 건지. 그래서 가끔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혈당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본적인 법칙, 어떻게 해서 식단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 루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복 상태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할 때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빠른 탄수화물을 모두 다 식단에서 배제시켰어요.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아침 식사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밀가루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밀가루를 끊는다 라는 행위가 바로 이 첫 번째 원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밀가루가 주식이었으니까 아침에 첫 입에 먹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끼니가 정상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방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빼기. 제가 원래는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알잖아, 탄단지! 모든 것은 탄단지로 시작해서 탄단지로 끝난다 라는 생각에 무조건 고기를 먹을 때에는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
섭취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위주로 식사하는 식사 패턴을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다 많이 먹게 된다면 결국에 칼로리가 오버돼서 살을 빼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보쌈을 먹을 때 막국수를 안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단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내가 먹는 양에 비해서 몸이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혈당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너무 많이 늘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는 식사 타이밍, 특히 저녁의 경우, 특히 지방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보통 저녁은 지방 위주로 섭취를 좀 하고 탄수화물을 빼는 방식으로 식사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잖아. 저는 사실 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뭐 메인을 먹어도 꼭 서브로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저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아예 또 안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섬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서 과일은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결국에 과일도 당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라는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껍질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물론 과일별로 상이하고 또 어떤 껍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속 알맹이만 먹는 것과 그 껍질과 섬유를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식이섬유라는 아이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과 함께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천천히 낮춰줄 수 있다 보니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무조건 식이섬유를 함께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점심마다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입니다.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런 채소 같은 경우 여기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밥이나 다른 감자 같이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드시면 이 탄수화물이 더 천천히 오랫동안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로는 뭐 브로콜리 하고 씹었을 때 입에 많이 남아있는 것일수록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더 혈당 관리를 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야채 먹기 너무 힘들고 매번 그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게 추가적인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에 메타그린에서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또 기가 막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플러스 또 제가 젤리니를 덕분에 바이탈뷰티 전체의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광고주께서 우리 젤리니 분들 화력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를 얼굴 마담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화보도 찍고 왔답니다.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미리 검수를 했는데요. 좀 영광이죠. 정말 이게 교묘하게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파헤쳐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칼로리 컷 젤리입니다. 이게 젤리 형태다 보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젤리는요, 3가지 주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식이섬유로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식물성 식이섬유로 4.2g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요. 탄수화물 섭취 시에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두 번째 성분 가르시니아가 들어있어요. 가르시니아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이 체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으면 탄수화물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만 있었다면 제가 애초에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이 제품 안 해! 이랬을 거야. 너무 진부하고 흔하잖아. 실제로 제가 기본 스펙이랑 이 컨셉만 듣고 계속 몇 차례 동안 거절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능성이 또 핵심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매력적인데요. 바로 크롬입니다. 캐나다에서 최고의 원료 회사라고 불리는 초 대기업 랄레멘드사의 크롬이 2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탄단지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이 크롬 성분은요, 주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진짜 브로콜리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챙겨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르시니아와 식이섬유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지만 여기에다가 크롬을 같이 붙이는 건 정말 꿀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천재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원료가 있는데요.
이 부원료로 곤약 프로틴볼과 오렌지 농축액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시식을 해보니까 곤약 프로틴볼 때문에 젤리의 식감이 배가 되고 포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굿 아이디어였어요. 역시 배운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 쫀쫀하게 씹는 그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혈당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제를 드실 때에는요, 식사 바로 직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주면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보통 탄수화물의 섭취가 있는 아침이나 점심, 식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번째는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줄이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은 그 제로 시리즈라고 해서 음료수에 설탕이 안 들어간 그런 시리즈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편의점을 가봐도 웬만한 음료수, 웬만한 주류는 다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제로 콜라 하나였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식품의 총망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맹신하고 어차피 살 안 쪄라는 생각으로 좀 남용하게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물리적인 혈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뇌에서 느끼게 되는 혀의 단맛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단맛을 분명히 혀에서는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내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내가 뭔가의 인지 부조화가 내 몸에서 계속 생기게 된다면 이 인슐린 회로가 마찬가지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고요. 이 정도 손상이 일어날 정도까지라면 대체 감미료나 대체 당류를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는 양 정도라면 아주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혈당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이 단맛 자체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5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방과 섞어서 소량씩 먹는 방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6번째,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정제된 가공식을 피하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요. 통밀, 현미 이런 것으로 된 가공식을 예전에는 괜찮아, 현미는 살 안 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섭취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쌀이나 밀가루에서 그 내용만 좀 바꿔서 조금 더 식이섬유가 높은 곡류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전에 비해서 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섭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밀에 비해서 통밀이 식이섬유 함유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기한 거는 얘네들을 가루로 만들고 그것에 열을 가해서 가공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밀가루나 통밀이나 그놈이다 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꼭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원물을 가지고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음식들은 줄이자, 피하자 라는 식사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면 소화가 되게 잘 돼요. 너무 신기하게도.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타 등등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수분 섭취를 하루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하루에 물을 2번을 꽉 채워서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신기한 건요, 커피나 차로 마시는 수분 섭취는 수분 섭취가 아니래요. 순수하게 물로 섭취할 수 있는 수분 섭취만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가 하면 충분한 수면 확보, 여기에 우리가 보통 4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설탕, 밀가루, 카페인, 주류, 이 4가지를 안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또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보조제만을 먹어서 내가 혈당 다이어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식습관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보조제에서만 가지고 오는 효과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원리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켜나가는 습관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못 먹는 것도 많고 피해야 될 것도 많은데 대체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예전에 그 탄단지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전반적인 식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지방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 금지하는 것만 피하면 정말 의외로 되게 자유롭게 식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서 외식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기존의 다이어트와 비교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탄수화물의 섭취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습관에 나가다 보면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양도 좀 줄어들고, 예전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었지만 지방에 대한 대사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지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하루 음식 루틴과 함께 섞어서 어떤 음식들을 제가 주로 먹었고 어떤 레시피들을 추천하는지 정보들을 조금 술술술술술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타그린 슬림업 부스터샷 칼로리컷 젤리를 식사 루틴과 함께 운영했는데요. 젤리들도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우선 유지기에는 칼로리컷 젤리와 슬림업, 타이트한 시즌 관리에는 칼로리컷 젤리의 부스터샷 7일을 준비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복에 먹는 식사이다 보니 최대한 양질의 지방을 많이 넣어서 식사를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먹는 레시피는 저희 채널에 정말 많이 노출되었던 오픈 샌드위치인데요. 100% 호밀로 만들어진 빵 한 조각에 지방질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으깨서 함께 올리고 토마토와 치즈를 얹어서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릭 요거트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롤드 오트를 미리 전날 약간의 우유와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취향에 맞는 토핑을 넣어서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먹으면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식전에 미리 칼로리컷 젤리를 섭취해요. 젤리 형태라 섭취하기 편하고 안에 곤약 프로틴볼이 있어서 포만감이 크다 보니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도 좋아서 간식 느낌도 있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에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을 먼저 먹고, 점심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다 보니까 지방이 적은 단백질류를 선택합니다. 보통 닭가슴살이나 참치를 넣은 오트밀죽이나 현미를 약간 사용해서 김밥을 싸서 먹기도 해요. 오트밀을 사용할 때는 스틸컷 오트밀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그 과정에서 훨씬 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인스턴트 오트나 롤드 오트보다는 이 스틸컷 오트밀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은 조금 일찍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때 저녁은 지방 위주의 식사 계획을 잡습니다.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데요. 계란으로 감바스를 만들어서 탄수화물이 굉장히 낮은 곤약면을 넣어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저녁 식사로 굉장히 좋고요. 포만감도 오래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양상추로 롤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또띠아 같은 탄수화물 없이 양상추를 사용해주면 그 안에 내용물을 많이 넣어주셔도 포만감 있게 탄수화물 없는 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계란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 옆에 파마산 치즈만 좀 뿌려주셔도 정말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토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서 공복을 조금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배고픔이 훨씬 덜하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더라도 숙면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아무래도 저녁은 지방 위주로 먹다 보니까 식후 슬림업이나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을 섭취합니다. 둘 다 녹차 카테킨 성분을 아모레퍼시픽만의 기술력으로 정제하여 만든 보조제인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찐으로 먹어왔던 제품이고, 덕분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화장실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해외 나가서도. 젤리니 분들이 정말 많이 애용해 주셔서 지난번 공구 이후에 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오히려 더 신뢰감이 가기도 했어요. 이 슬림업 제품은 비건 카테킨 성분이 360mg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여기에 판토텐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줌과 동시에 먹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용성 코팅을 하다 보니까 위가 아니라 장에서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태블릿이라는 점이 기술력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슬림업 대신 부스터샷을 먹게 되는 경우 촬영 전 한 일주일 갑자기 몸에 좀 정체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행 후에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할 때, 운동과 병행하시면서 플랜을 잡으실 때에는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슬림업에 들어있는 카테킨에 추가적으로 흡수가 빠른 액상 형태의 APIC 데두베아열수 추출물 등 복합물을 추가한 제품이에요. 이 성분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성분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지방으로 좀 든든하게 채워줘도 칼로리의 걱정을 덜고 식이 만족감을 충분하게 채울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저처럼 음식을 좋아하는 다이어터라면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식사를 계획해보세요. 오늘은 요즘에 핫한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혈당 다이어트 뭔가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조제는 보조일 뿐 기본적인 식습관이 선이 되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고 근육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당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덜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웨이트 정말 꾸준히 해서 근육량이 많고 하체 근육이 튼튼해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식사 습관은 이렇게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젤리니들 덕분에 메타그린의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본사 홈페이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마켓 했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 젤리들이 정말 많이 쟁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효과도 많이 보시고 할인율이 좀 좋았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언제 열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픈 기념 얼굴마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셜 딜을 따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최고 좋은 조건으로 뽑아왔습니다. 실제로 먹으면서 젤리니들에게 추천하는 JJ 픽 1번과 2번 세트를 구성 상품으로 넣었어요. 여기에 또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널 위해 다 준비했어. 3번 세트! 신제품 젤리와 함께 슬림업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다양하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3번 세트 준비했고요. 다이어트를 나는 정말 항상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참에 많이 쟁이고 싶어. 종류별로 착착착 쟁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단품 구성도 준비했으니까요. 진짜 이거는 알차다 알차. 심지어 얼마나 특가냐면요, 날짜를 이틀밖에 안 주셨어요. 단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젤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맞춰서 맞는 플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메타그린 3종을 본인 상황에 맞게 섭취하면서 다이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해도 진짜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지속적인 재구매가 없었을 텐데, 정말 재구매가 많아서 올리브영에서의 순위도 완전히 쭉 치고 올라가서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고주분들도 젤리니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특별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구매 왕부터 시작해서 구매 인증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선물이 넘쳐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비싼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구경하세요. 댓글로 이번 시즌 다이어트에 대한 각오 한마디 남겨주시는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메타그린 3종 세트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